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7일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공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글 전체의 흐름을 또한 깨닫고 눈여겨보고 또 본문 자체는 또 어떠한가 하는 걸 1중, 2중, 3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내신 방도 정해놓으신 원칙, 바탕대로 우리가 살피는 시간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하지 않을지라도 한 시간을 통해서 전체를 겨냥해서 살피는 그 안목이, 분별력이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첫 시간이니까 또 한번 알파벳을, 음소를 한번 이름부터 읽어보고 음소 그림을 한번 또 눈여겨보죠. 알파. 저는 이건 알파라고 이제 서양 애들식으로 했는데 그냥 여기 피읍 순경음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반침이죠. 에타, 요거보단 길어요. 네타, 이건 델타인데 이건 네타, 이오타, 카파, 람다. 이건 로인데 이건 라. 그래서 리어를 두 개로 구분해 본 겁니다. 뉘, 크시 이중자음이죠. 오미크론 짧은 어, 피로. 이거 서양들은 흐로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신이 없으니까 R 사운드가 처음에 나올 때. 그래서 로, 시그마. 이거 뒤에 낱말 뒤에 올 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타우, 윕실론, 이것도 우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윕실론, 피, 이거 원래 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피읍 순경음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비, 히, 크로 나면 안 돼요. 흐름만 나도 안 되고 히, 그냥 키가 아니고 히, 푸시에 요 크시와 더불어 요거 제타와 더불어 세 개가 자음 두 개를 중복시켜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써야 되는 걸 묶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죠? 파괴된 거예요. 또 뭐죠? 자음이라는 음소를 못 만들어요. 오메가의 짧은 오미크론, 긴 오메가. 이게 그냥 줄줄 나오면서 뭔가 할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야 돼. 지금 쉽게 이제 조그만 소리였지만 큰 소리를 이제 이름을 다 한다면 이제 우리 정음으로 요거 음가를 대칭하면서 우리 소리가 이게 정음 소리가 아주 훨씬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에 우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줬는데 더 지금 보게 되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 지난 시간 1절에서 4절까지 간단히 이제 읽어보고 모음 중심으로 조금 설명드려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에페이데 페르 폴로이 에프 헤이레산 아나 타크 스타이 디 헤게신 페리 톤 페 플레로 포레멘온 엔 헤민 프라그마트 온. 그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 읽기에 대한 거 한 30강 정도 있는데 그거 기본 올려가지고 성경에서 아주 그걸 활용해서 아주 몸에 배도록 연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야 속도가 생기고 속도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면서 오고 하나하나의 그 맛을 느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윤찬이라는 그 학생이 미국에서 하는 그 피아노 경연에서 우승을 했다는데 그거 서양 음악의 한계라는 게 서양 알파벳을 못 넘어서요. 그러니 우리가 잘하는 건 그건 거기서 이겨도 우린 본전도 안 되는 거예요. 배달결의 소리가 음악 방면에, 어느 방면에, 어떤 방면에 대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시기하고 없애려고 하고 뺏어가고 강탈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것도 우리가 무서운 섭리일로 조심스럽게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엑기스가 언어예요. 맑을. 그래서 우리 원문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신약에 있는 헬렌말 오늘 3강입니다. 3강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해석 잘못하면 성경 가감죄로 날아갑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근데 에페이데페르라고 하는 이게 일명 문법 용어로 그럴과 그럴 사이를 잇는, 그렇죠? 붙이는 그런 구실을 하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낱말, 그럴 하나짜리엔 이런 종류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루카스가 쓴 말에 제일 첫 그럴 대바람에 이것이 나온 이걸 접속사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사실 따지자면 이제 1장 3절에 뭐 가주어로 나와 있는 거지만 요게 진주어예요. 카모이가. 여기 카모이인데 이게 카이자에다가 모이 또는 이게 에모이였는지도 모르는 이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3격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전치사, 그렇죠? 현재 완료 전치사고 또 T라고 해서 요거랑 맞아떨어지는 3격. 그래서 이게 분사 문장인데 왜 요런 표시를 합니까? 참 답답하죠. 서양 그 철자법이나 문법은 아주 수위 막혀요. 아무튼 조잡의 극치니까. 이게 이제 헬렌말까지도 이렇게 문장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기호라든가 떼어쓰기라든가 뭐 많은 것들을 놓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문과 매트릭스가 이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를 하면 할수록 바른 믿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100%예요. 아니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죠. 그럼 이제 원문에 대한 불신이 이른바 성경 우상주의인 보수파 애들 속에 또 깔리는 거예요. 반작용이죠. 피해 의식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지나는 길에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망가져 있고 사람이 부리는 이 언어 문자 자체도 철저히 망가져 있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줄 모르면 이건 뭐 답이 없어요. 자, 아무튼 이게 가짜 주어를 앞에 내놓고 진짜 주어를 이렇게 뒤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 2절은 어떤 면에 종속절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문장의 그 주인인 그럴이 아니고 주인을 설명하는 주인의 이머저머를 그 상황을 미리 이렇게 깔아주는 그런 종속 변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바람에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 1, 2, 3, 4절이 한 덩어리라고 했을 때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1, 2절이. 1절에 대해서는 이제 2절 또 역시 이 카토스, 호스, 내리, 뭐 같다 하면서 그냥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1절을 설명하는 2절 내내 띄워봤자 벼룩식으로 이것이 줏대 있는 글월이 아니에요. 줏대 있는 글월은 3절, 4절에 있는 거예요. 3절은 줏대고 4절은 그 목적으로 또 3절을 보강 설명해 주는 것이니 1장 3절이 주고 1장 1절이 종이란 말이에요. 2절과 4절은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의 흐름을 알아야 뭐 해석을 하든 말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을 그대로 옮겨서 이걸 많이 읽고 생각해보고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서양말로 헬렌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렌말의 한계 가운데서 자기네들이 이 지지고 볶은 어떤 세상에서 있는 고전 헬라어면 고전 헬라어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법이라고 할까 어떤 헬렌말에 대한 여러 규칙을 깔고 만들어 놓은 걸 성경에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우리는 거세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일반으로 흐르는 걸 이제 잘 파악한 다음에 그 법칙을 세상 것을 버려야지만 세상의 물결이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딴 나라 말을 공부한다고 할 때
잘하면 자기네 나라에 정말 막강한 힘을 줘가지고 외세를 막아낼 수 있고 분별력 있고 주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4대 매국노가 돼가지고 나라 망치는데 앞잡이 구실을 원튼 않든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읽기가 점점 강화된다는 건 해석이 점점 깊이 있게 더욱 정확하고 폭넓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유창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우리말로 이걸 뒤치는 데서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할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왠지 이것을 잘 읽어주고 읽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읽기법 있잖아요. 그렇죠? 자모 읽기법, 덩어리 읽기법,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법,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우리 보기 들어서 소리 원리를 가지고 이거 글자를 보면은 벌써 그 읽는 법에 대해서도 뭐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 절제는 아닐지라도 대단해집니다. 에페이 데페르. 벌써 이게 몇 개죠? 9개, 음소 9개가 등장했어요. 모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모음 5개니 자음은 4개로 돼 있어요. 벌써 이게 균형이 맞지가 않죠? 5대5가 하나씩 가장 원상의 원리인데 다 깨져 있어요. 오늘날은. 특히 헬렌 말은 완전히 짬뽕 언어라고 그랬죠? 세상을 제패하려니까 마구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오랜 세월을 두고 또 딴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걸 또 부추기고 빨아 당기려고 걔네들의 언어를 중심한 문화를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노력만 아니라 거기에 무서운 흑암의 권세가 침투하기도 하고 근본은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 세상 문명사를 한다, 뭐 더 많은 것을 한다, 또 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닌다, 뭐 박식하다, 뭐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쪽에 빵꾸가 나고 또 무작정 뭐 외국인들을 만난다고 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등.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즉 해석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가 다 헤쳐나가야 될 아주 정글에 막 그냥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 풀나무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걸 아주 요소요소를 최소한도로 잘라서 길을 내야 뭐 목적지에 가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페이 이것도 또 하나 갈라야 돼요. 에페이는 에피, 그렇죠? 에피의 식임새, A의 식임새, 대의 식임새, 페르. 이거 다 페르도 양념, 대도 양념이에요. 그래서 두 개, 에피 더하기 A가 이게 공식, 이른바 컨정션이라고 합니까? 컨정티브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이게 글월과 글월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뭐 이런 거 없이도 이제 되지만 이런 걸 넣으면은 그만큼 더 앞에 것과 뒤에 것 사이의 관계를 아주 멋들어지게 구실하는 기름칠. 그냥 기름칠이라니 무슨 이렇게 에피는 에피대로 A는 A대로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얘네들 자체가 있는 뜻. 근데 이런 이른바 접속사라는 아이들은 섬기는 거예요. 두 집, 앞집, 글월을 이제 가정이라고 또는 집이라고 또는 나라라고 하죠. 문장은 나라니까 글월은 나라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연결시키니 얘네들이 얼마나 이게 보통 아이들이 아니에요. 에피자랑 A자. 그래서 하도 하다 보니까 연독을 해서 그냥 앞에 전치사가 이게 양보를 해서 에페이로 그냥 습관 쓰는 거예요. 에페이. 에페이는 에피A라고 하는 것이 젖어 있어야 돼요. 그게 젖어 있지 않고 처음에 읽기에 급급해가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생각하는 거예요. FA. 정확하게는 FPA인데 FA가 된 거예요. 이런 연독의 원리, 나라 말마다 특장이 있고 공통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연독, 연음 원칙이라는 것, 그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습성이 있고 또 나라마다 전통 습성이 있으니까 뭐 그 알파벳은 그렇게 이제 연독으로 뭐가 뭐 생략되고 어떻게 된다. 그게 무슨 불규칙이라든가 뭐
대단한 규칙이 아니고 소리 나는 대로 그 언어 구조, 문명의 상황, 자연계의 어떤 영향 등등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있었다, 큰 기근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새롭게 변화들이 되는 거예요. 자관 이 말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요. 바뀌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바뀔 리가 만무하니까. 좋은 쪽으로 바뀐다면 특수하게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려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정리하게 하시려고 잠깐 좋게 만들어주고 부패에서도 좋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건 이제 아는 사람만의 몫이에요. 그거 모르고 대꾸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역시 또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원문주의자 같은 아이들이 처음엔 그런 동기를 한 것은 아닐지라도 도가 지나친 거예요. 만능주의에 잘난 체로 부패한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몰골이 앙상한 것이 됩니다. 아무튼 뒤에 이거 대도 양념이고 페르 즉 강조부사란 말이에요. 대 페르 뭐 이제야말로 뭐 자관 뭐 페르 어쨌거나 뭐 아무튼 두 개가 그래서 대라고 하는 말과 페르 그래서 이게 크게는 두 덩어리로 가른다. 그다음 작게는 또 이렇게 소분해서 크게 두 덩어리, 작게 네 덩어리로 된 것이 처음에 글자니 이것을 쓴 사람이 잘 안 쓰는 거, 성경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걸 왜 갖다 썼겠냐고요. 저 대자라든가 물론 따로 쓸 수, 페르자 이것도 물론 따로 쓸 수 있지만 대개 뒤에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요게 합성 접속사, 요게 부사, 양념. 그래서 양념구시를 하면서 요 두 나라를 두 근어를 연결시키는 요런 아이들을 아주 한껏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주 대빵 궁금해지는. 그럼 요거 차 띄고 포 띄면 남는 건 A잖아요. A. A만 쓴다면 이게 어떤 그 사실 가정법이다 하는 것에 특징 지어주는 그런 말로도 쓰이는 거 이게 한 가지가요. 그렇죠? 예. 뭐 만약에 어떻다면 또는 얼투 뭐 그런 말도 쓰고 그렇죠? 뭐 아무튼 보통 한 네 가지 우리 그 A라고 하는 그 접속사 이제 세상 애들이 구분했을 때 그 뜻이 보통 네 가지로 우리 쓰죠. 흔히 이제 가정법 말고 뭐라고 할지라도 무엇일지라도 그리고 얼투에 비슷한 게 또 어쩌면 얼투는 혹시잖아요. 혹시 어쩌면 또는 뭐라고 할지라도 뭐뭐신 거라 아무튼 그런 A라는 게 접속사로 뉘앙스 그렇게 네 가지 정도 할지라도 어쩌면 뭐 아마도 뭐 혹시 뭐 얼투도 지금 쓰는 말은 아니죠. 얼투 그게 이게 바로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A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이는 게 대빵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 대자랑 페르자도 순서가 대를 썼고 페르를 그러니까 페르는 굉장히 후치성이 있어요. 이게요. 페르가 페르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해서 뭐 할 겁니까? 그냥 암기 아니고 소리를 냅다 읽으면서 이 설명을 드렸어요. 에페이 데페르 에페이 데페르 에페이 데페르 F-A 데페르 예. 한 덩어리는 A만 써도 되는데 그렇죠? A 이거 뭐 만약에 이건 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얼투 어쩌면 또는 뭐 어떤 고로 뭐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튼 앞으로부터 줄줄이 한 낱말을 요거 자자 요거 하나하나의 그 맛을 느끼면서 음소 두 종류잖아요. 하늘음소, 땅음소 요걸 새기면서 그 음소들이 결합된 한 가정이라고 하는 요건 홀로 쓰고 요것도 이렇게 요건 또 이제 홀로 되지만 두 개는 이제 뭐 짬뽕으로 복몸이라니까 그래서 포에다 폴로이라고 발음하면 안 되죠. 폴로이 그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폴로이 근데 다 그냥 폴로이 해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는 죽습니다. 그럼 벌써 거기에 빵꾸가 나고 사람들 건성이, 잔머리가, 편리주의가 작용할 수 있어요. 차라리 원문하지 말지. 예? 언어에 관심을 두지 말지. 근데 말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힘과 말글을 보고 읽는 것이 깔려있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 욕심꾸러기가 돼요. 피해의식에 깔리고 자기 그 부족을 느낀 걸 캄프라치 하려고 막 그냥 일방으로 선언하고 안어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글을 읽지 않으면, 읽되 똑바로 읽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FA 대패를 좀 이제 맛을 아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A자 앞에다가 에피라는 것이, 그렇죠? 에피는 뭡니까? 에피가 이건 이른바 명사류 앞에 붙이는 전치사. 근데 이게 뭐 A가 명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구, 명사 말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플러스 이게 명사 계통이 나와야 되는데 나온 계통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요. 접사, 부사인, 양념 덩어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에피가 그런 뒤에 명사를 이끄는 그런 구실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에피는 또 어떻게 쓰이는가? 에피의 순수 근본 뜻은 뭐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에피. 에피뷰라면 어떤 그 뭐 속의 방면을 그렇게 뭐 까뒤집어서 직접 드러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관련은 될지라도 이건 겉에 부분,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이 딱 봤을 때 이제 외형적인 것, 어떤 우리가 사물을 본다. 어떤 뭐 사건에 대해서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굽어본다고 할 때 그런 그 에피의 뉘앙스가 물론 시간이나 물론 공간이라고 하는 이건 모든 낱말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꿈틀꿈틀 어떤 그 일하는 거 있지 않죠? 일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막 왜곡이 돼요. 사람도 그렇고 문명이 그래요. 특히 가장 생생한 생물이 살아있는 것이 언어인데 언어 자체니까 아주 꿈틀꿈틀이 있고 그 꿈틀꿈틀의 목적, 그런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로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오만 가지 만상,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일명 어떤 일이라고 표현하건 사건이라고 표현하건 그런 것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헬렌말에서 나온 그 서구 언어들의 문법 규칙의 근본이 헬렌말 가지고 장난 놀았는데 들려오기로는 한 BC 한 5세기부터 해서 뭐 BC 1세기 어간에 한 3, 400년에 걸쳐가지고 차츰차츰 뭐 품사류 뭐 문법 규칙 이런 것들을 그 음소가 엉망진창이니까 또 세계에 대한 야망은 있으니까 또한 이게 그 당시 이제 점점 강력해지고 이웃 로마라고 하는 것이 서양 아이들 전제로, 근데 이 헬렌은 점점 기우는 그런 데서는 어떤 양쪽의 충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네 것도 어떻게 하든지 보존해야 되겠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정욕이라고 할지 숨겨둔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문법 헬렌말 문법 속에 꽉 기어들어가 있고 그것이 오늘날 서구 언어예요. 온 세상 언어를 지금 주름잡고 있어요. 라틴은 그렇게까지는 역사를 못해요. 라틴이 왜냐하면 헬렌말에 대한 아주 그 주눅드는 거,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라틴이. 그래서 딴 거로 그냥 주구장창 보상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 라틴을 좋아하는 그 유럽 이 족속들을 보면 그 한 맺힌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로마주의가 로만 캐톨릭이 아주 라틴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런 좀 언어학이든 뭐 역사학도 그렇고 이런 뭐 법률이건 어떤 그 인문학 세계에서 라틴 가지고 깜짝거리는 나라 내지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참 웃기는 얘기인데 그 다 그냥 캄캄 속에서 발버둥을 쳐보는 거야. 그런 의식인 데서 한 성경인 하나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받아들인다 해도 각색해서 자기네 식으로 다 엉망진창으로 일반 체계 하나, 우리는 성경 위에 있다
이런 식의 자만에 빠져가지고 믿는다고 해도 교회라고 해도 그건 가짜고 완전히 온 세상을 파괴하는 아주 어둠이 깃들이는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종자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뭐 말이 자꾸 이제 번지는데 에페이데페르 에페이데페르 이 말을 누가 가장 잘 알겠냐고요. 또 가장 뛰어난 배달결례로서만 이 말을 가장 가까이 터득하고 깨달을 가능성이 전제돼 있어요. 영어, 독어, 불어 국물도 없어요. 현대 그릭, 현대 이브리트 마찬가지예요. 다 비슷하게 다 세상 모든 문자들이 손을 타가지고 새롭게 줄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각각의 어쩔 수 없이 버릴 수 없는 특장들은 갖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에페이데페르 처음에는 이거 읽기도 힘들었지만 두 덩어리로 자르고 각각을 또 한 덩어리씩 또 더 잘라내면 이게 처음엔 그냥 읽기도 급급하고 또 이 글자가 대문자로 된 거 제가 이미 비판했죠. 소문자면 되는데 얼어 죽을 대문자인가 이렇게 쓰는 만큼 서양 문자들 여기에 이 편집에 참여한 자들의 콤플렉스는 우쭐거림은 가히 인공지능의 따까리식으로 비참한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깐난쟁이가 조그만 풀떼기 하나 처음 먹어보고 자랑하듯이 하는 조금 큰 애들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 그 깐난쟁이의 그 푼수 있는 행동은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페이데페르 이 에타가 기니까 에페이데페르 몇 번 읽다 보면 이제 그 큰 글자랑 작은 글자를 자꾸 매칭이 되니까 쉬워져요. 내가 지금 큰 글자를 읽었나 조그만 걸 읽었나 감각이 없어지우다.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왜? 예? 명사는 또 그냥 마주 굵은 글자라고 이렇게 명사 첫 글자는 큰 글자로 하고 이거 다 서양 아이들 철자법 아니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거 있다면 이건 자모가 망가져 있고 일치가 안 되니까 졸속 타개책이에요. 그건 근본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광으로 해서 이런 말글을 가다듬지 않고 자기네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입속 챙기느라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똑바로 알 수가 없게 되는 악용의 가능성을 심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언어를 하니까 언어를 졸로 봅니까? 언어 문자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올바른 말글관이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고 그 나라 괜찮은 나라인데 얼마나 있어요. 사탄이 직접 무슨 이상한 모양을 하고 도깨비 방망이 들고 나타난답니까? 영 존재, 영이에요. 영. 직접 나타나서 하는 건 드물고 우리가 알기가 어렵고 그 부하에 해당하는 그 귀신이나 못된 영들, 악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내서 하기도 하고 그것도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잘난 체 하는 자들을 뒤에서 부리는 거예요. 지정의를 써가지고 문사철 전반을 걸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을 그렇게 휩쓸어 버리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됐든지 사람의 영이 됐든지. 아이고 말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아무튼 1절에서 4절까지 이제 그 두 절씩의 그 흐름과 머슴 그럴이랑 주인 그럴 두 절씩 관계되어 있고 또 각각이 또 1절을 2절에서 3절을 4절에서 보강 설명한 것이 이어지는 그런 구도로 루카스복음 1장 1, 2, 3, 4절이 되어 있고 지금 에페이데페르만 오늘 좀 일단 설명을 드리나니까 시간이 다 흘러버렸어요. 에페이데페르 A, F 설명하다 지금 딴 데로 새빠른데 F가 아무튼 일반 전치사 맛을 지니면서 또 요건 뒤에 말덩어리 이른바 전치사 구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묶어서 그냥 이게 아주 통상 연결시키는 말인데 앞에 대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치가 돼서 이런가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일 처음 쓰려면 이거 3, 4절을 쓰고 그 다음 이어서
1, 2절을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렇게 놓여 있는 대로 종속절이지만 주절인 듯이 이렇게 앞에 나왔으니까 힘을 주는 글월인만치 이 글월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글월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똑같이 하는데 센텐스예요. 글월이. 글월문 그러잖아요. 글월문. 예. 센텐스 가르치는 거예요. 이때 문은. 그 뜻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어떤 목적을 앞에 내놓았는가 하는 것을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폴로이 같은 건 이제 오이자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동사인 싸에다 은자로 나타나는 은. 싸는 이제 딱 한 번 특수한 과거력 은자가 이게 오이자랑 똑같은 거예요. 3인칭 복수 은. 그다음에 이게 스타이니까 불정사, 그렇죠? 움직이는 명사. 그다음에 요게 바로 이제 페리가 이게 말덩어리. 또 여기 n이 이제 말덩어리. 구예요, 구. 전치사 구가 두 개 있고 이렇게 요거 아나탁사스타이부터 뒤에 계신 이게 이 부정사 문장. 요 종속절의 주요 동사 주어가 요거. 이걸 이제 에페이 대페르라고 하는 아이가 이 전체를 어거하는 거야, 이게. 에페이 대페르 없는 거랑 에페이 대페르 있는 거랑 이 폴로이부터 프라그마톤의 맛이 달라지는 건 뭐 이건 삼척 동자도 알지 않겠습니까? 에? 에페이 대페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요것의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인데 요건 또 아주 부정사 문장이고 두 개의 그 전치사 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하고 읽기 딱 하면 이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페리부터 여기까지 끊어 읽고 요거부터 여기까지 끊어 읽고 요거 두 개 끊어 읽고 요거 두 개 끊어 읽고 문장이 읽기도 그냥 봐요. 에페이 데페르 폴로 에페 헤이레산 아나 탁사스타이 뒤에 계신 페리톤 페 블레러 포레메는 엔헤민 프라그마톤. 예. 한 번 끊고 요것도 한 번 끊고 또 한 번 끊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렇게 천천히 끊어 읽으면 돼. 벌써 이걸 은밀하면서 이렇게 끊어 읽게 되면 뜻은 몰라도 이게 덩어리들을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야 한 문장이니까 이건 동사를 쓸 수 없지만 동사구시라는 것. 또 이것도 페리도 이게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냄새가 나고 엔도 동사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큰 나라의 어떤 한 도에 해당하는 거 한 도에 이건 어떤 무슨 읍에 해당하는 거 군의 hen 그다음에 요건 조그만 이제 마을들 동네를 가리키는 거 이게 한 나라 뭐 어떤 한 뭐 뭐 지역이 됐든지 어떤 직책이 됐든지 말의 크기가 됐든지 큰 데서 점점 큰 데서 이렇게 작은 데로 가는 꼴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 처지에서 볼 때 큰 데서 점점 작은 데로 간 건 우리 말 같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뭐 서울 특별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쓰죠. 근데 서양 애들은 원래 작은 것부터 해서 나중에 큰 걸 쓰고 작은 게 최종 작은 건 나잖아. 나 자기 이렇게 아주 불안 심리가 열등감이 심각한 게 서구 언어예요. 우리는 큰 걸 딱 놓고 제일 마지막에 아무개가 나가 나오잖아. 물론 그런 흔적이 딴 나라에도 조금은 없지 않은데 전반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일단 1장 1절만 뭐 이런 문장 이렇게 한번 해봤고 4절까지는 관계를 조금 설명했는데 읽기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조금 설명을 이어갔으면서 특히 오늘 낱말에 에페이 대페라니 낱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A가 한 4가지 정도로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번역하면 되는데 그 4가지라는 것이 이게 아무튼 어떤 현실 직방은 아니고 어떤 가상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에피는 이제 이 에피 더하기 A이기 때문에 원래 에피 다음에 2격이라든가 뭐 3격이 주로 많이 나오죠. 4격도 나오나? 에피토톤합니까? 그럼 이런
경마다 이제 명사류는 음미할 수 있는 이건 명사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런 특수한 접사랑 양념들이 두 개가 나와서 이게 세 개가 뒤따른 거예요. 참 요거 앞에 요거 전치사를 중심 삼을 때 세 개가 덧붙였는데 전치사가 주가 아니고 A가 주예요. 그러니까 이 A라고 써야 되는데 에페에서 이건 합성 접속사가 된 거예요. 합성. 그러니까 A를 위해서 F가 구실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A 쓰는 거랑 FA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A는 요 A에 대해서 뭔가 구별된 빛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뭐 대패는 없어도 그만인데 대패는 아주 첫째는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볼지 모르지만 이게 대량패는 이거 각각을 따지면 이거 강력한 강조부사 아닙니까? 이건 이 전체 영향을 줘요. 이게 이 FA라고 하는 접사가 이 문장 전체 영향 주듯이 대패로도 이게 원래 띄어서 이걸 글쓰기로 할 수도 있으면 이거 두 개를 떼는데 그런 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요. 그렇죠? 그래서 대패를 여기에 붙인 특수한 낱말로 이제 딱 한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사전을 만드는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 사전 렉시컨 웃기는 얘기예요. 세상 사전 만들듯이 세상 사전은 이미 과거지사에 멈춰 있으니까 그 뒤 또 이거 사전을 만들어서 발행하자마자 이미 그 앞에 낱말은 죽고 왜곡이 돼 있고 약한 거예요. 뭐 한 번에 모든 낱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만자 사전에 따면 한 단어라도 벌써 망가져 있는 거 벌써 이미 과거지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 볼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사전의 속성이 그러해요. 그런데 그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원문 사전에도 기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요건 편집한 자의 그 거짓된 신학, 거짓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대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문을 갖다가 세상 언어 문자로 1차 편집을 하고 2차 이걸 공부한 자들이 낱말을 연구해서 뭐 문법책을 짓든 사전을 만들건 뭐 논문을 쓰건 뭐 원문 뭐 강의를 하건 그러니 이게 편차가 점점 많아지니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진리형이냐 미혹하는 형이 이 안에 어떻게 깔려서 역사하는가. 적어도 모든 분야 신학 전 분야도 그러하지만 원문 공부할 때는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정말 꼭 계속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구글에 그 G메일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시고 구독 신청 명백하게 하시고 이걸 딱 제가 직접 판단해서 보낼 뿐이라면 자기를 밝히지 않으면 제가 보낼 수가 없죠. 보내서 이걸 딱 시청하게 되면은 시청하면서 전체 흐름 중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말을 적든 어떻든 또 깨달은 바를 그건 서로 나눠야지. 혼자 좋은 거 깨달았다고 쓱싹합니까? 보기 들어서 그렇게 이제 진리로 교통을 사귐을 나누면 또 계속해서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걸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는 지금 오늘 잠시 딱 한 다음에 거두려고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